자, 법치행정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파트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어려운 말 아닌데 법에 의한 행정이 돼야죠. 법을 위반해서도 안 될 것이고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치행정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는 우리 그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행정은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적합하도록 행해져야 한다. 이것이 법치행정의 뜻입니다. 법치행정의 뜻. 자, 먼저 골격을 하나 잡고 가보겠습니다. 골격, 이 법치행정의 골격. 자, 이 시각들을 지금부터 꼭 잡으세요. 이 시각들. 어떤 행정, 사실 뭐 행정뿐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이 다 그렇긴 하죠. 국민입니다. 국민. 행정작용이 이 국민하고 일단 관련될 때는 당연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다, 또는 뭐 반대로 권리를 줄 수도 있고 의무를 없앨 수도 있고,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행정들은 권리, 의무,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대변을 하는 거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법률을 제정을 하면 여기에 이걸 다 규정을 해줘야 되겠죠. 국민의 권리며 관한 것들을 법률로 규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 법률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이 행정기관한테 이렇게 행정, 집행작용에 관한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사안이 발생을 하면 이러이러하게 행정을 하라, 이렇게. 자, 이렇게 법률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행정을 해야 돼요. 자, 국민에 대한입니다. 출발이. 국민에 대한 행정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법률을 제정을 해주면 이 법률에 입각해서 집행을 하시오, 이렇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리고 당연하죠. 이렇게 법에 근거해서 집행을 했는데 법을 위반을 했어요. 행정작용이. 그러면 국민들은 이 법률로 보호받고 있는 이런 권리 또는 법에 없으면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되는데, 이걸 위반한, 이 위법한 행정 때문에 권리가 제한됐다, 의무가 침해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행정 가지고 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사법부가 판단해달라, 이렇게. 사법부가 사법심사를 하는 거죠.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에서는 이 시각도 하나 잡아두세요. 이런 개별 법률에서 이 행정이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사법부가 재판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없더라도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행정이 위법이고 권리가 침해된 것 같다라고 보이면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사법부도 일반적으로 집행작용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가능합니다. 이런 방식, 사법부가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그냥 포괄적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을 개괄주의라 그래요. 사법심사 대상이 개괄주의다. 이렇게 해서 소가 제기되면 이제 판단하겠죠. 위법이라면 법원이 이 행정작용을 취소시킨다거나 무효화시켜가지고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즉 행정작용이 법률로 통제를 받고 있고 위법이라면 사법부에 의해서 권리를 구제해주고 있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국민을 위해서죠. 국민을 위해서. 자, 이런 방식입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법치행정이라는 것이. 이 모든 게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넓게 보면 법치주의,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행정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법치행정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법치행정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출발점, 국민의 권리 의무. 자, 여기서 개념을 하나 잡고 합시다. 앞으로 이런 말이 자주 나올 거예요. 국민의 권리 의무를, 이걸 법규라고 하는 겁니다. 법규. 법규. 법규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걸 법규로 한다. 그런데 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법규는
이 국회가 정할 문제입니다. 국회. 법률에 이 권한이 유보돼 있다. 이렇게. 이게 유보의 뜻이에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을 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이런 권한들은 국회 권한으로 유보돼 있다. 이렇게. 법률로 유보돼 있는 겁니다. 이 유보된 법률 권한을 행정부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집행을 해라. 이렇게. 라고 수권을 하면 집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정작용은 법률에서 권한을 줬으니까 법률하고 집행작용, 행정을 비교해 보면 법률이 더 상위의 효력을 갖게 되겠죠. 상위. 그래서 법체행정을 세 가지 내용으로 축약을 시키면 법률로부터죠. 법률이 국민의 권리에 관한 법규를 창조합니다. 즉 이게 유보의 뜻이에요. 이건 법률 권한이다. 이렇게. 그러니 행정부가 법의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헌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의 근거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법을 또 위반하면 안 된다 했죠. 법률이 행정보다 더 우위의 효력 있는 규범이기 때문에 행정은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법률에 유보되어 있는 이 권한을 행정부한테 권한을 주면 그러면 행정부가 이거를 집행할 수 있다. 이것을 법률 유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게 행정 측면으로 가게 되면 법률 우위는 말 그대로 행정은 법을 위반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법률 유보는 뭐가 되냐면 권한 줬을 때 해라는 측면이니까 행정은 법률의 근거를 두고 해야 된다. 이 측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발동을 할 때 행정권을 발동할 때 근거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거법.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법체행정의 가장 중심적 관념입니다. 심오한 말은 아니고 당연한 말입니다. 국회가 만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출발을 해서 법률에서 권한, 근거에 권한을 주면 여기에 입각해서 행정작용을 하고 그 행정작용은 법의 근거에 있다 하더라도 법을 위반하지 마라. 이것을 법체행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법체행정. 이걸 조금 더 세분화시켜 보겠습니다. 이 법치주의, 지금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법치주의는 사실 독일에서 이렇게 이론화시켰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현재 오늘날의 개념들.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의 현대적의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자, 법률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법규가 뭐였습니까? 법규란 국민의 권리, 의무, 이것을 법규. 이 법규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법률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 이런 뜻이에요. 다만 모든 걸 법률로 다 정할 수는 없다 그랬죠. 모든 걸. 법률이 모든 걸 다 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법률만이 법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법률이 중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법률 외에 예외적으로 법규적 사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국민의 권리에 관한 것들은 출발점 중심은 법률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법률이 아닌 방식으로 법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외도 인정이 됩니다. 이 시각을 가지시면 돼요. 이제 뒤에 나중에 이런 거 다 볼 겁니다. 이 법규 명령이라든가 이런 걸 쭉 보게 될 텐데, 법률만이 법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법률만 법규라는 건 아니고, 법률이 법규의 중심이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법규의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헌법에서 이런 부분들은 참조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것입니다.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데 우리 헌법상 대통령에게 긴급 재정경제명령이라든가 긴급명령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행정입법에서 볼 내용들입니다. 대통령이 발령하는 령이에요. 령. 일종의 대통령령. 근데 우리 헌법에서 긴급할 때 발동하고 있죠. 긴급할 때 극히 예외적입니다. 이 대통령이 발령했지만 효력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회가 이걸 이제 승인을 해주면 계속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국회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이 령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가 통제를 하는 것이죠. 법률적 효력. 자, 무슨 말입니까? 법률이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에 관한 법규적인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극히 예외적입니다. 뭐 이런 식의 예외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법률이 중심이라는 거지 예외도 있다. 이렇게. 뒤에 우리 이제 일반 원칙 같은 거 볼 텐데 여기에 의해서도 국민의 권리 의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일반 원칙, 뭐 비례 원칙,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당연합니다. 여기서 법은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합헌적 법을 뜻해요. 위헌적 법률은 당연히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면 폐지를 시켜야죠. 그걸 집행했다면 그것도 위헌적인 집행이 되기 때문에 효력을 인정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합헌적 법률의 우위를 뜻하는 것이고, 자, 우리 법률 우위에서 제가 지금 여기 법 우위라고 돼 있는데, 뒤에 이제 법률도 당연히 법이 될 것이고 행정법에 이 법률 외에도 여러 가지 형식의 법령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우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가겠죠. 이제 법률 우위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법률을 표현을 했지만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을 할 때 지켜야 될 법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법률 우위의 대상이 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렵잖아요. 법률 지켜야죠. 대통령령 지켜야죠. 총리령 지켜야죠. 자치 행정할 때 조례 지켜야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법이라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실 것처럼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이라도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이상은 행정을 할 때 불문법을 지켜줘야 돼요. 불문법도 행정보다는 우위가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될 법은 다 포함됩니다. 성문법, 불문법. 그리고 예외가 없어요. 모든 행정은 예외 없이 법을 위반할 수 있는 행정은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든 행정은 법의 우위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에요. 지켜야 될 법이 있다면 법률뿐만 아니라 모든 법은 다 법률 위에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켜야 될 법. 그리고 어떤 행정이 됐건 예외 없이 법률 우위 원칙은 지켜라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있어요. 국회 권한이었다 이렇게 했죠. 국민의 권리에 관한 법규는 국회 권한. 다만 법률에 유보되어 있는 이 권한을 행정부에게 수권을 주는 겁니다. 원래 법률의 권한이었는데 법을 만들어서 행정권 발동해라고 권한을 위임을 해주는 거죠. 수권을 주면 그러면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법률이 없어요. 법률이 없는데 행정부가 국민의 권리에 관한 것들을 행정권을 발동했다. 그러면 법률에 유보된 걸 침해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행정 영역으로 가게 되면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의 행정이 법률의 근거를 둬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법률의 근거를 둬라 이렇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권리를 제한할 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 예를 들어 세금 부과합니다. 세금 부과할 때 근거법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겠다? 바로 위법이에요. 그죠? 당연히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근거법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법률에 근거한 규율이 있어야 됩니다. 단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법률로 다 정할 수 없고 법률에서 위임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구체화시킨 다음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행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조례에 의해서도 행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도 법률이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법률만으로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계속 지금 나오지만 오로지 법률만 또는 오로지 법률로만 이런 건 아닙니다. 법률 외에도 많은 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은 법률이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법률 유보란 법률의 근거는 둬야죠. 법률의 근거는 둬야 되는데 법률에서 이 행정입법으로 이렇게 위임을 해서 행정입법으로 구체화시킨 법이 있다면 여기에 근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그 말입니다. 오로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의 근거가 있다면 행정입법의 근거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유보는 미리 법률로 내용을 정해줘야 됩니다. 미리 세금 부과할 때 어떠한 사안이 있다면 무슨 행정청은 이렇게 세금 부과해 라고 근거법에서 내용을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 문자화돼 있지 않는 요 불문법은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의 법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법률과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법규명령, 이게 행정입법입니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의 근거에서 할 수 있는데 법률로부터 숙고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게 없다면 함부로 행정입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리고 문자화돼 있지 않은 이 불문법은 성문 안 돼 있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개념 갖고 풀어가면 됩니다. 불문법도 지켜야 돼요. 그러니 불문법은 법률 우위의 법에는 들어가요. 그러나 법률유보는 작용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불문법은 문자화되어 있지 않고 근거법 이렇게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문법은 법률유보의 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산도 필요하죠. 예산이 있어야 공무원한테 봉급도 줄 것이고 집행도 할 것이고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산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예산은 뭐예요? 예산은 그 예산을 부여받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이에요. 어디 쳐 예산. 그러면 그 기관만을 구속하는 거지. 예산 자체가 국민에게 직접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야, 예산 잡혀 있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나한테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법률에 규정이 있네. 그러니까 이걸 해줘야지. 이렇게는 가능하겠지만 예산이 있다 해서 반드시 해라. 이렇게 요구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국회가 의결을 하긴 하지만 이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법률유보의 법률에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잡으셔야죠. 법률유보의 뜻. 자, 이게 중요해요. 법률로부터 출발했으니까 법률에 유보돼 있다. 이것을 법률로 구차 만들어가지고 근거법이 있어야죠. 근거법. 행정부한테 이러이러할 때 이렇게 행정을 해 라고 근거법을 만들어주면 행정부는 거기에 근거해서 발동하라. 이것이 법률유보의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개관을 또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 법률유보라는 것이 이렇게 행정작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돼 있을 때는 법규죠. 미리 법률에 규정을 두고 이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해야 될 텐데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든 걸 다 법률이 규정해야만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행정이 이 행정부가 하는 행정, 모든 행정, 그것이 국민과 관련이 있건 없건 어떤 행정은 국민과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행정은 국민과 관련이 없는 행정일 텐데 국민과 관련이 있건 없건 일단 행정부가 어떤 행정작용을 할 때는 뭔가를 하려면 모든 게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행정부는 아무런 자율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어떻게 돼버립니까? 반대로 법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률유보에서는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냐면 어떤 행정이 법률에 미리 규정이 돼 있어야 되냐라는 법률유보에 대상되는 행정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때로는 법에 근거 없더라도 행정작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법률에 규정 없더라도 행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정을 할 수도 있는 영역도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나 이런 행정은 반드시 법률에 미리 규정이 있어야 돼요. 미리.
규정 없이 해버리면 법률유보에서 위법이다 라는 식으로 모든 행정이 대상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행정이 그런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행정. 뭐 여러 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논의는 끝났습니다. 논의는 본질적 사항인데 기준은 결국 국민이에요. 국민. 자, 출발점. 어떤 행정이 국민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법의 근거 필요 없어요. 행정 자체가 국민하고는 관련 없는 행정이다. 뭐 조직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행정이다. 통용되는. 그렇다면 법률 없더라도 행정부 자체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이 행정이 국민하고 관련됐다. 그러면 법의 근거 일단 출발이 있어야 돼요. 법의 근거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국민의 어떤 거라는 것이죠. 결국 그겁니다. 법규, 권리, 의무와 관련된 행정이라면 법률에 규정을 두는데 그 권리 의무에 관한 사안 중에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규정을 둬라라는 겁니다. 이게 법률유보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는 본질적이 아니라면 그 외의 사안들은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게 입법권을 위임을 해서 행정기관이 뭐 대통령령을 발령한다거나 또는 총리령, 부령을 발령한다거나 이렇게 법률을 구체화시키는 행정입법을 만든 다음 법률과 이 령에 근거해서 행정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 법률유보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시험도 이 부분으로 출제를 하게 돼요. 법치행정에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상세하게 개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법률유보 대상되는 행정은 어떤 것이고 법률에다가 뭘 규정을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구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을 집행하는 행정을 하게 될 텐데 이 행정이 일단 국민의 기본권, 결국 권리 의무입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 항상 국민이에요. 이와 관련된 행정이라면 1차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자, 단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 부분도 모든 걸 법률에서 자세하게 다 정할 수는 없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이게 일반화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법은 다 일반화되어 있어요. 법률이 있으면 이 법률을 구체화시키는 대통령령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위임받아가지고 또 부령이 또 있어요. 이렇게 계속 행정법은 기본적인 걸 법률로 정한 다음에 행정입법으로 위임, 구체화 입법, 또 위임, 구체 입법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세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안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했네? 그러면 집행 이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사항 유보 해가지고 본질적 사항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법률로 이 사안들은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걸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입법으로 위임을 해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이 법률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입법을 한 다음에 여기에 따라 행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행정이 가능한데 그러나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런 기본권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안들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핵심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마저 이렇게 위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 본질적 사항은 위임이 금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률유보에서는 뭘 가장 먼저 보냐면 1차적으로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냐 이걸 먼저 본 다음에 본질적인 걸 위임했어? 안 했어? 이걸 보는 거예요. 본질적인데 법률에 규정 없고 이걸 갖다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집행하고 있네? 이 부분은 위헌이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본질사항 유보설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진도 나가다가 우리 이제 심화 단계에 들어가고 막 그러면 이제 판례들을 분석할 텐데 판례를 쭉 보다 보니까 본질사항 이 말이 나왔습니다. 본질사항. 그러면 그 본질사항은 공식입니다.
오로지 법률로만 정할 수 있고 위임이 금지된다. 이것을 꽉 틀어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법률 유보를 지켰냐 안 지키느냐의 판단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 그러면 본질사항은 또 뭐냐라는 판례들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건 조금 있다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질사항 유보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질사항이 아닌 것들을 위임할 수 있다는 거죠. 본질사항 외 사안들은 행정입법으로 위임해서 여기서 세부화, 구체화시킨 다음에 근거에 할 수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법률에서 대상을 정해주고 위임을 해야지 그냥 다 너네들이 정해 이렇게 해버리면 입법권을 포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권력 분립에 반하게 되겠죠. 자, 이 관계를 잘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그랬어요. 법률만 있는 거 아닙니다. 행정법은 다 이 구조예요. 법률이 있다면 대통령령, 총리령이 있는데 본질적인 건 반드시 법률로 정하라.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들 문장으로 어떻게 나온가를 잘 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행정기본법 8조를 보시면 행정기본법 8조입니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아니 되며 당연한 말입니다. 법률 우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이죠. 국민.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밖에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권리 제한 의무 부과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작용이 그럴 때는 법률의 근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법률 우위의 원칙, 뒷부분은 법률 유보의 원칙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법 우위의 원칙, 이 부분은 법률 유보의 원칙. 자, 우리 행정기본법이 이미 이 부분을 명시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에 봤던 걸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오로지 법률만을 뜻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법률 외에 지켜야 될 법들 다 들어간다 그랬죠? 다만 법률이 중심이다. 그리고 여기도 법률이 중심. 본질적 사항은 위임 금지. 그러나 본질적 사항 아니라면 이 하위법의 위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역들의 본질적 사항이고 여기서 핵심적인 사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 문장으로 어떻게 나온가를 또 보도록 합시다. 판례 문장으로. 이제 학설들이 있지만 이 학설들은 제목 갖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고 지금 중요사항 유보설 이걸로 다 해결이 끝났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문장을. 우리 헌법 제40조에서 헌법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입법권을 국회한테 준 거죠. 권력 분립. 그리고 75조, 헌법 75조를 보니까 자 이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포괄이 만든다 그랬죠. 위임받은 사항과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보시죠.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행정입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법규명령이라고 그래요. 자, 95조, 헌법 95조에 국무총리 행정각부장은 소관 사무에 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미 우리 헌법이 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이렇게 해놓고 행정입법을 인정하고 있죠. 대통령령도 인정하고 있고 총리령, 부령도 인정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의 위임입법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에서. 이거는 이미 일반화가 된 거예요. 이건 헌법이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요 40조의 의미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입법도 인정하고 있는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자, 이 뜻입니다. 본질상 우리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입법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 법규죠. 다 이게 돼 있잖아요. 국민입니다. 국민.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국가 통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이 말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가세요? 본질사항이 무엇을? 이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오로지 국회만이 정할 수 있고 법률로 이것을 행정입법으로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으로 위임하지 마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본질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면 바로 법률도 위헌, 대통령령도 위헌, 거기에 따라 집행한 행정작용도 위헌, 위법이다. 이런 구조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사안들이 본질적 사항이냐라는 건데 헌법상의 법치주의는 법률 유보의 원칙, 즉 행정작용을 할 때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이게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나아가 오늘날 법률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 딱 해서 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법률의 근거를 뒀다. 이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보이죠? 기본적이고 중요한. 특히 국민의 기본권. 다 이게 기준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이렇게 돼 있죠.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국회가 만든 입법자 스스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 즉 이 부분을 의회 유보다 이렇게 해요. 의회 유보. 의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자, 지금 아까 우리 개관 잡았던 것 중에서 골격입니다. 거기서 본질적 사항 나오면 공식적으로 풀다 그랬죠. 이것은 오로지 국회만이 정할 수 있다. 이 의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장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이 중요한 사항이고 본질적이냐. 딱 정해진 거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이런 것들 이해를 하세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제 법으로 이렇게 규율하는 대상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럼 이 말이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법률로 이런 뜻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법률로.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 더더욱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공론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의 필요성이 클수록 여기서 상충하는 이익이란 말은 서로 이익들이 충돌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걸 좀 하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불이익, 이 사람들은 이익, 서로 충돌돼요. 이것이 크면 클수록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갈등은 어디서 해소가 돼야 됩니까?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서로 조화롭게 풀어갈 수 있게끔 국회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국회가. 자, 감을 잡아야 돼요. 기본권 관련한 중요성이 클수록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이 클수록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이게 크면 클수록 국회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 당연한 말 같은데 이걸 내요. 우리 행정법에 문장 그대로 시험에 됩니다. 문장 그대로. 그리고 또 나왔죠.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 국민의 권리 의무 항상 이겁니다. 이거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하고 이렇게 그죠? 본질적 나오면 국회 나머지는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자치단체 같은 자치법규들이 있죠. 자치법규. 뒤에 자세히 보겠는데 이 어차피 자치법규 조례는 자치단체가 알아서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로 꼭 간섭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치적인 사안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하시오. 이렇게 위임을 할 때는 포괄적인 위임도 가능해요.
법률로 꼭 뭘 정해가지고 위임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정하세요. 이렇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치단체 특성을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또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본질적 사항 이렇게 나오면 오로지 국회가 정해줘야 됩니다. 자,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 이게 뭐 이제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조례, 그 외 공공단체 같으면 정관, 이게 이제 다 자치법규입니다. 잘 보세요.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임하는 경우에는 헌법 75조가 정하는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포괄적 위임해도 돼요. 자치적 사항이니까. 이게 상당하고, 단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것일 경우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치단체 조례나 자치법규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로지 국회가 정해야 한다 이렇게. 공식 잡힙니까? 본질적 사항. 자, 줄입시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랬습니다. 이런 게 문장으로 나옵니다. 시험에서. 법률로 모든 걸 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법률로 정할 사항은 뭐냐? 결국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리고 모든 걸 또 법률로 정할 수 없으니까 행정입법,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위임해가지고 거기서 구체화시킨 다음에 집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 사항이라면 오로지 국회가 법률로만 정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걸 본다 그랬죠. 본질적인데 국회가 안 정하고 위임을 했냐 안 했냐 이것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이. 이게 이제 본질사항 유보설이다 이렇게 해요. 본질사항.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이 본질사항이냐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이 클수록 상충되는 이익이 클수록 충돌하는 이익 간의 해결을 빨리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본권 관련성이 크면 클수록 또는 공개적으로 토론할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 이런 것들이 본질사항이다.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서 개념을 딱 잡으시고 이후에 여러분들 이제 심화 때 판례를 쭉 분석할 텐데 이 기준으로 이것은 본질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사건별로 제가 정리를 쭉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잘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 법치행정에서 세 원칙,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유보, 법률 우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들을 잘 잡으셔야 나중에 공식이라 했어요. 여러 가지 판례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